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은 잇따라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놓고도 주도권 다툼을 벌였는데 급기야 공수처까지 두 기관에 관련 사건을 넘기라면서 가세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먼저 움직인 건 검찰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계엄 사태의 키맨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주거지와 집무실 등을 압수색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비상계엄 사건을 두고 검경의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자 합동수사팀을 꾸리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손을 내밀었지만 경찰은 거절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오히려 전담 수사팀 규모도 확대했습니다. 경찰은 기존 안보수사단 120여 명에 수사관 30여 명을 추가 투입하고 명칭 역시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지난 7일에는 내란 혐의로 고발당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며 수사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경이 같은 사안을 두고 중복 수사를 벌이는 건 수사력 낭비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일각에선 조 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연루된 점을 들어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공수처가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 모두 사건에서 손을 떼고 이첩하란 입장입니다.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우선순위는 공수처에 있다는 겁니다. 검찰과 경찰에 이어 공수처까지 주도권 다툼에 뛰어들면서 내란죄 수사에 자칫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실제로 검찰, 경찰, 그다음에 공수처 네. 지금 수사에 굉장히 의욕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나요? 검찰 특수본은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을 긴급 체포했다. 네. 그리고 윤석열 피의자 전환한다라고 윤석열 발표를 대통령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네, 윤석열을. 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경찰에서는 내란죄는 경찰 수사 관할이다. 그래서 특수본을 구성해가지고 여기도 김용현 공간, 집무실 압수수색을 나서서 휴대폰, 노트북 등을 지금 확보한 상태라고 하고 있고요. 경찰은 내란죄는 우리 경찰 소속이다. 우리가 실제로 뭐 수사해야 경찰 수사 된다. 관할이죠, 내란이. 네. 그리고 이제 공수처에서는 둘 다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 수사가 중복되면 공수처에 이첩할 수 있다. 우리한테 가지고 와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수사가 얼마나 잘 이루어질지에 대한 이제 의심을 하는 분들께서는 또 검찰 같은 경우 완전히 현 정부 특히 이제 윤통에게 완전히 장악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들, 또 경찰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뭐 그만은 뒀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정부로부터 너무 좀 자유롭지 않은 거 아니냐는 얘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수사에 대해서는 지금 속도라든지 아니면 의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혹시 평가하십니까? 일단 먼저 검찰부터 얘기를 할게요. 네. 이 비상계엄이라는 희대의 사건이 일어난 거는 따지고 보면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관련해 가지고 청탁을 한 사람이 있는데 청탁 너 안 한 거야라고 무혐의 처리 내렸잖아요, 검찰이. 네. 그리고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불기소 처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 안 좋아지니까 비상계엄까지 간 건데. 그래서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검경 수사에 관련해 가지고 수사 얘기 전에 그 비상계엄 왜 했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정프로님 지금 정말 일주일째 사실 물어보고 있는 네. 거예요. 관심법 왜 했나 도대체?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예. 이 명태균 씨 관련된 황금폰 예. 이런 그거? 것들이 결국에는 오픈이 되면 그게 그 안에서 오픈되면- 너무 충격적인 사건 이제 사실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예. 결국에는 탄핵에 이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선제 공격을 했다고 아, 생각합니다. 그것이 네. 비상계엄의 원인일 네. 것이다. 그래서 자, 검찰은 검찰 수사. 결론은 네. 검경 수사권 관련해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내란죄 수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 검찰은 아마도 직권남용으로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별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본질이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이 박세현 특수본 그 법무장 이분이 뭐 한동훈 대표하고 고등학교 동문, 서울대 법대 동문 2살 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도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지만 국민들은 이런 거 하나도 이제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하지만 정치인이 됐든 수사기관이 됐든 정당성과 신뢰가 제1의 어떤 조건인데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검찰이. 누가 수사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저희는 사실 특검을 발의하는 게 제일 좋은데 특검? 근데 네. 시간이 걸리니까 네네. 일단은 경찰의 특수본에 국가수사본부에서 네. 이걸 일임하고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탄핵, 네.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해가지고 이분들이 외부의 윗선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네. 가이드라인을 쳐놓고 네. 이 수사 그 기관을 이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해야 된다. 아. 그래서 군 검찰도 여기로 들어와야 된다. 아, 어쨌든 군에도 수사할 것이 네, 굉장히 많으니까 사령관들에 군 대해서 검찰도 네. 국가 수사기관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네. 검찰도 역시 마찬가지 맞습니다. 국가 수사기관 안으로 지원만 해야 들어오도 되고. 네. 국가 수사기관은 이건 경찰 내에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네. 탄핵돼야 되고 그렇죠. 압력을 줄 수 부당한 있기 압력을 때문에 줄 수 있으니까. 예, 탄핵 제가 소추해가지고 네. 직무 배제시킬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가 돼야 되지 않나. 요 정도라면 어떻게 여당에서도 지금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권력으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네. 수사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봐줘야겠다. 아예 권력의 눈치를 봐서 이거 더 수사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네.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과거처럼 합동수사본부가 발족이 돼야겠죠. 검찰, 경찰 이런 통합해서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도 한 120여 명 정도 되는 규모의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졌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특검이 생겼을 때는 특검으로 모든 자료를 이관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생각할 수 있는 뭐 가장 큰 대안은 합동수사본부겠죠. 거기에서 검찰도 뭐 네. 한 달이면 이 사건 결론을 낼 수 있다라고 컨트롤 했는데 타워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합동수사본부는? 지금 대통령은 뭐 사실상 직무 정지 상태고 네. 만약에 이게 사고 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안까지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한덕수 총리가 맡게 되는 거죠. 총리도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예. 게 민주당 주장이 이거예요. 한덕수 총리도 지금 계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국무회의를 하고 있는 국무위원들도 일종의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뉴스 터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들 신뢰에 일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 탄핵을 시켜서 직무정지 시키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단 권한 대행한 다음에 국회에서 차라리 중립적인 거국 총리를 차라리 세워가지고 네. 그 분이 수사기관도 이렇게 논란이 있으면 야 검찰 빠져, 야 경찰 너희가 책임지고 해, 군 검찰 우리가 지원해 줄게 이렇게 하고 야 개헌 국회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거 가져와봐 원투 그래서 그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도 우리가 대선 조기 대선 할 때 같이 한다라고 하고 그 뭐 앞으로 뭐 해외에서 정상이 오면 만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조차도 지금 이 계엄이라는 이 희대의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들 생각하시는데 간단합니다. 탄핵만 하면 돼요.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가 말려도 검찰, 경찰 뭐 나서가지고 샅샅이 털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순간 누구보다 열심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통령 탄핵을 하고 그 다음에 네. 권한 대행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공모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척을 하고 그 다음에 여야가 같이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당으로 따지면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원장 같은 부분을 놔서 권한 대행을 통해서 다음 대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끔만 하면 됩니다. 네. 이 모든 절차는요. 탄핵에 관한 절차는 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탄핵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권한을 이양하고 뭐 이렇게 하면요. 혼란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탄핵만이 질서 있는 퇴진이다.